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27초 막 지나고 있고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세계문화살롱 코너입니다.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달 탐사와 우주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가 달 착륙 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 시간으로 7월 20일 10시 56분 20초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이제 발을 내딛은 건데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인 이글호가 고요의 바다 위에 착륙해서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 우주복을 입고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 것이죠. 네. 이때 암스트롱이 남긴 말이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언으로 여기저기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미국의 달 탐사, 소련과의 체제 경쟁으로,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의 체제 경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소련은 1957년에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소련의 핵무기 개발과 함께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 돼서 이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961년에 소련은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 소령을 태운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는 데도 성공을 하는데요. 네. 미국은 이 소련보다 이런 일들을 다 한 발 늦게 이루어서 뭔가 밀리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소련이 미국을 앞섰다라는 게 좀 의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면에서 미국이 세계 1등이니까요. 네.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로켓 기술을 주로 발전을 시켜왔는데 이게 이제 우주 개발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뭔가 자존심을 회복할 만한 계기가 필요했던 건데 뭔가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것, 여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계획들은 다 이제 로켓 기술이 우위였던 소련한테 유리한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우리는 이제 인간을 달에 착륙시켜보자.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1961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다시 지구에 귀환시키겠다. 이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바로 아폴로 계획이죠? 그렇죠. 아폴로 계획.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달에 보낸 후에 지구에 귀환시키겠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인 건데요. 아폴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이기도 한 아르테미스와 이제 쌍둥이 남매인 신의 이름이죠. 이 아폴로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14일 동안 우주에서 비행할 수 있는 2인용 우주선을 개발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랑데부와 도킹 등의 기술을 먼저 좀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것들이 이제 제미니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랑데부, 도킹 이런 단어는 사실 오늘날에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언어가 됐잖아요. 그럼 우주 비행에서의 이 랑데부와 도킹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랑데부 하면은 우리가 약간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제품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랑데부라는 거는 너무 옛날 제품 아닌가요? 제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됐네요. 네. 두 개의 우주선이 같은 궤도로 우주 공간에서 만나서 나란히 비행을 해서 상대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게 랑데부입니다. 네. 그리고 도킹은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다른 비행체에 접근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것을 도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이 필요했던 거는 아폴로 계획에서 달 표면에 착륙할 때 일단 모선을 달 궤도상에 올리고 여기서 이제 별도의 탐사선을 달 표면에 보냈다가 다시 모선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인 우주선이라면은 지구에서 달로 곧장 가는 경로를 따르게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주선이 달에 충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인 우주선의 이 방법을 적용하면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귀환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또 지구로 돌아오는 거를 전제하고 계획을 할 경우에는 이 귀환을 위한 추가 연료를 또 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주선의 무게가 증가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달 궤도에서 이 탐사선하고 모선이 랑데부를 한다. 이 아이디어가 제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랑데부나 이 도킹이 계산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주 비행사들이 달 탐사에 나섰다가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탐사선이 착륙한 직후에 이 연료가 25초 비행 분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에 착륙한 비행사들이 귀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따로 연설문을 작성을 해뒀고 그게 1999년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탐사선의 귀환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무사히 지구에 귀환을 했는데요. 네. 이후에 1969년부터
이후부터 1972년까지 총 12명의 우주인을 태운 6대의 우주선이 추가로 달 착륙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만 해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돈 낭비다, 이런 시각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폴로 계획에 투입된 예산이 그 당시 250억 달러 규모였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이게 한 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돈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달 탐사는 좀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이후에 내려져서 그다음에 보다 상업적 가치가 높은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이런 기술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게 또 사실인데요. 하지만 달 탐사를 시도하면서 얻게 된 우주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이것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어떤 기술인가요? 일단 전자레인지하고 냉동건조식품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둘 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 안에서 음식을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개발된 기술입니다. 네. 또 아폴로 우주선 내에 이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가 현재 가정용 정수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점도 있고요. 그리고 진공 청소기의 경우도 이 중력이 없는 우주선에서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CT나 MRI 같은 의료용 영상 진단 장치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레이저 혈관 수술, 라식 수술 이런 데 쓰이는 기술들도 이 달 탐사처럼 이런 우주 개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완됐다고 하니까 정말 폭넓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많이 이렇게 침투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최근에 달 탐사가 또 다시 시도되고 있죠? 이 달에는 얼음이 존재해서 물과 산소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화성 탐사의 어떤 전진기지를 쓸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새롭게 평가를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달에는 핵융합의 연료로 쓸 수 있는 헬륨-3가 상당량 존재하는 걸로도 추정이 되는데 이건 지구에는 극히 소량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달 탐사의 경제성이 다시 평가가 되는 계기가 돼서 다시 새롭게 또 달 탐사에 나서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 인도 같은 나라들이 지금 다들 뛰어들고 있죠. 그렇죠. 일본은 1990년에 달 탐사선인 히테엔을 이미 발사를 했고요. 네. 2007년에 셀레네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달의 지형 정보를 획득을 한 이런 성과를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2007년에 창어 1호를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2013년에는 창어 3호를 발사해서 이 탐사 로버인 V2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창어 4호를 또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키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또 인도의 경우에는 2008년에 달 주위를 도는 찬드레안 1호 발사에 성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달 탐사에 뛰어들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미국은 선두주자의 입장이니까요. 미국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2004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컨스텔레이션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0년 정도에 좀 국제 우주정거장을 거쳐서 달에 다시 한번 우주인을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화성과 그 너머의 영역에까지 사람을 보내는 기술을 개발해보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한 총 비용은 한 97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도 추산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익히 아시다시피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의 어떤 수습 과정에서 2010년 2월 달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 컨스텔레이션 계획 중단을 또 발표를 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일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과 함께 진행됐어야 될 우주선이나 로켓 등의 개발도 같이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미국은 손을 뗀 건가요? 이 우주 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 개발 중단 이후에 제기가 됐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해 4월에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을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2030년까지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기술로 화성을 왕복한다고 전제를 하면 거의 2, 3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성에 간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좀 승무원들이 장기간 우주선 안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어야 되고 연료 문제도 있는 데다가 화성에 착륙했을 때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럼 생존을 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기술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마션이라는 영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마션에서 이 화성에 가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렇죠. 이 실제 화성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원작은 소설인데 이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는데 또 나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국가에서 어떤 세워놓은 달 탐사라든지 우주 개발 계획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반 대중들의 호의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5월 달에 자신의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해가 될 수가 있는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도록 승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계획에는 이제 여성 우주인을 달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은 제외하고 예산을 승인한 상황이어서 좀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우리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 우주 탐사에 활용되는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달 궤도선을 2017년부터 개발해서 2020년에 발사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달 착륙선을 또 2021년부터 개발해서 2025년에 발사한다. 이런 계획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에 따라서 이 계획을 5년씩 앞당긴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다시 달 궤도선 발사는 2020년으로 달 착륙선의 경우에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다는 조건 아래 2030년 내 발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역시 연구개발 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계획의 일정도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오늘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서 달 탐사 그리고 우주 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